일요일에는 청취자가 직접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주는 열린 라디오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제작단 우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 새내기 정미진입니다. 예. 작년에 말씀하시죠. 작년에 라디오 제작단에 가입을 해서 취재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어서 관련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네. 새내기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미진 님이 준비한 제작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엄마도 교통약자입니다. 우연히 교통약자 지원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전화를 했었어요. 세비콜 센터에 전화하여 가입 후 신청해서 배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픈 곳에 있어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빅시콜을 통하여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이동이 가능하였어요. 예. 가까운 근교에 꼭구경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았어요. 예. 이래서 3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작물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통약자의 최고의 복지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입니다. 봄이 되면 마음도 설레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요. 마음하고는 다르게 장애인이나 노안으로 아프신 어르신들에게는 혼자서 나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2008년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현재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인 전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비콜 차량 배차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즉시콜 배차가 진행되어 교통약자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비콜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정병문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용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신청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통상적으로 지금 이용하시는 건수는 1,500회 정도 되는데 많을 때는 1,900회, 2,000회까지도 이용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연간으로 보면 약 50만 회를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네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이용 가능한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센터의 규정에서 우선 서비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행상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나 시각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 발달장애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1, 2급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광주시를 비롯해서 인접시군인 나주시와 화순 그리고 장성, 함평, 담양까지 5개 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는 꽃구경을 가고 싶었습니다. 보다시피 제 없이는 밖을 나가지도 못하니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차를 이용하면서부터는 밖의 세상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7월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과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고 예고했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도에 살고 있다면 시, 도 내에서는 갈아타는 번거로움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점이 좀 더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니 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교통약자분들께 가까이에서 봄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정미진, 김영미, 제작 지원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네, 정미진님이 제작한 세비콜에 대한 제작물 듣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세비콜을 이용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도 교통약자법의 범위에는 포함됩니다만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장애 어르신들과 장애를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으니 보행이 가능하신 임산부는 임신 자체로는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세비콜은 그 전화 접수나 또 세비콜 홈페이지 그리고 어플 등을 통해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상당히 이용 건수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어떤 분들이 좀 이용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2,000콜을 넘어섰는데요. 예. 비휠체어 이용인의 이용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비휠체어 이용인 이용률은 70%인 1,400콜이며 휠체어 이용인의 이용률은 30%인 600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이용인은 시각, 언어, 발달 장애인이 포함되고요. 휠체어 이용인은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등 보행 장애가 있는 이용인을 말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용률이 높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제 친정엄마와 함께 저번에 1시간 정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다급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곤혹스러웠고요. 예.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혀 도로에서 생각보다 지체가 되니 약자분들은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아픈데 도로에서 지체가 된다면 건강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광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시군인 나주, 화순, 장성 5개 시군까지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이용 금액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20%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 요금 2km당 660원이 적용되고 있고요. 예. 결제 방법은 현금도 가능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외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세비콜 고객센터 대표번호가 있어요. 예. 1668-2222번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668-2222번입니다. 좀 전화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아, 정미진님 오늘 제작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 정미진 시민제작단과 함께했습니다. 먼저